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마스터 프로핏사단 카이로스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우리의 국내 시장도 사실 날씨처럼 좀 추웠다, 좋지만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지나간 추운 한파 같았던 우리 국내장 어려웠던 상황들은 일단은 덮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 계좌, 우리의 계좌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을 때 좀 기초부터 차근차근 좀 다져서 좀 견고하게 따뜻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 제가 이제 오늘 방송 교육을 이제 진행하려 하니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강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세 테마를 통한 기회의 포착과 쟁취입니다. 강세 테마를 통한 기회의 포착과 쟁취. 기회를 잡기 위해서 테마를 좀 분석을 좀 해보자. 테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은 좋은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쟁취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고. 카이로스라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의 신, 기회라는 게 이제 그 누구, 뭐 저를 비롯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저희 회원분들, 그 누구라도 기회라는 것은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지만 그 기회를 한번 놓치게 되면 다시 잡기란 어렵습니다. 저희 주식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을 올라가기 전에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좋은 종목을 잡기가 힘들겠죠. 그런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 그리고 그 기회를 쟁취하고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탑다운 방식의 매매,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탑다운 방식의 매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는 업종과 테마에 대한 명확한 구분, 그 특징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하는 방법을, 마찬가지로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테마가 어떤 것이 있는지,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테마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테마 속에서, 그 선정된 테마 속에서 주옥 같은 종목, 좀 아직은 좀 성장이 좀 덜 됐다기보다는 아직 그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종목을
찾아서 그 주옥 같은 종목을 찾아서 쟁취하는 방법 순으로 제가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기회를 포착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해라가 첫 번째 내용이에요. 탑다운 방식 매매. 주식 시장에 매매를 같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주식 아직 많이 매매를 안 해봤지만 경험이 구력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좀 공부를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탑다운 방식 매매라는 말을 입이 닳도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그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는 탑다운 방식을 왜 가지고 나왔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고, 여기 그 그림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역피라미드 형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장 업종 테마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종목 순서로 저희가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가장 그 맨 위에 있는 시장, 전체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으로 업종이냐 테마냐를 결정을 한 다음 거기서 유망한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인 거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글로벌 경제 시장, 뭐 국내 상황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 그리고 뭐 환경 정책, 금리라든가 환율 등등등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뭐 유엔 기후총회가 있었죠. 유엔 기후총회, 그때 가장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 석탄 관련해 가지고도 큰 환경적 이슈, 글로벌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또 이것도 아주 최근의 일이죠.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사항도 있었는데, 뭐 미국과 중국이 저희 쉬운 표현으로 아주 그 사이좋게 잘 이야기를 하다가 대만에 대한 통치권 관련해서, 대만에 대한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꽤 날을 서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럽 쪽에서도 사실은 뭐 불편한 기색을 보였었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 그리고 국내 시황 같은 거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대선 다가와가지고 양당, 거대 양당이, 거대 정당 두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라는 또 큰 이슈가 있었고, 또 지금 북한과 무슨 뭐 종전협정을 하니 많이 하는 그런 또 이슈들이 있죠. 그런 시장의 전체적인 틀은 분명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시장을 파악한 다음에 내가 파악한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업종과 어떤 테마가 조금 더 유리하겠다, 어떤 업종, 어떤 테마가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는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종목을 선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없이 종목을 내가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만 2,500개가 넘습니다. 그 종목을 종목 먼저 찾아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모래사장, 백사장에서 진주를 찾는 일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하는 게 탑다운 방식 매매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인지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하니 여기 그 몸통 부분, 업종과 테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 그 안에서 또 좋은 종목, 좋은 업종, 좋은 테마 찾아드릴 거예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회원님들이 좀 헷갈리시냐, 회원님들, 시청자님들께서 헷갈리시냐 하면은, 이제 업종과 테마,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뭐 테마와 업종의 뭐 상관관계, 뭐가 더 위에 있다, 뭐가 더 안에 속해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뭐 테마가 더 위다, 업종이 더 위다, 아니다, 뭐 업종이 테마에 속해 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좀 헷갈린다고 뭐 어떻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그게 전혀 아니세요. 여기 제가 이미지화 해놓은 것처럼 업종과 테마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면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기회를 우리가 쟁취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기회를 쟁취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업종과 테마가 뭔지를 좀 구분을 짓고 확인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그 업종과 테마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업종 같은 경우는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업종 혹은 산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기틀이 되고 어느 한 기업의 큰 기틀이 되고 쉽게 변할 수 없는 기업 고유의 사업 영역이다. 기업 고유의 사업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테마는 그럼 뭐냐? 테마는 제가 동그라미도 쳐놨는데 테마는 그럼 뭐냐? 원을 그려놨는데 특정한 주제나 중심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늘 새롭게 형성되고 사라지는 유동적인 특성을 지닌 것을 테마라고 한다. 늘 새롭게 형성되고 사라지는 유동적인 특성을 지닌 게 테마라고 한다. 하단에 보시면 이거 뭐예요?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다 아시죠? 대한항공 종목번호 003490 대한항공 주식인데 대한항공이라는 주식을 업종으로 분류를 해본다면은 항공사 업종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헷갈리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대한항공은 항공사 업종에 들어간다. 그렇다면은 테마로 볼 때 대한항공은 어느 테마에 들어가냐? 최근에 있었던 뭐 나로 테마주로도 대한항공은 들어가고 또 앞으로 이제 닥쳐올 그 현실과 아주 그 긴밀하게 맞닥뜨려 있는 위드 코로나 테마주에도 대한항공은 들어갑니다. 이게 늘 새롭게 형성된다라는 특징에 아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나로호 발사 실험을 할 거라고 바로바로 파악을 하고 테마로 알고 있으신 분들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해서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을 것을 알고 있었던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렇듯이 어떤 그 새로운 사건이 형성이 되거나 혹은 새로운 사건이 형성이 되거나 사람들이 사는 과정 속에서 새로 형성되는 것들을 테마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국제유가 하락 테마주 지금 뭐 유가가 떨어지고 있나요? 국제유가 떨어지고 있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저기 적어놓은 대로 2018년도에 국제유가 하락 테마주에 대한항공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선물 같은 경우 유가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게 이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대한항공 항공사 업종에 있는 그 주식들은 유리합니다. 항공유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해요. 매출에 훨씬 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럼 뭐 거꾸로 지금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유가의 가격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대한항공이 사실 유리한 상황은 아니죠. 하여튼간 국제유가 하락 테마주에는 18년도에 들어갔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사라지는 유동적인 특성을 지닌 게 테마다. 국제유가 하락 테마주로 대한항공은 지금 없습니다. 이런 게 테마예요. 이런 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 업종 같은 경우는 큰 기틀이 되고 쉽게 변할 수 없는 기업 고유의 사업 영역이다. 그리고 테마 같은 경우는 늘 새롭게 형성되고 사라지는 유동적인 특성을 가진 게 테마다. 분명하게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업종과 테마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세요. 업종은 이제 큰 틀의 변화가 적다 보니까 좀 우리가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사람들의 뭐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눠지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30개 정도 업종으로 구분을 해 놓아요. 그게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30개 정도로 구분을 해 놓고 각 업종별 특성과 기업 간의 그 업종이 속해 있는 기업 간의 연결고리, 상관관계에 대해서 도식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 되어 있고 여러분들 회원님들도 다 도식화가 되어 있어야 되세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필수이고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기본 사항. 업종의 예를 들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항공사가 있죠. 항공사도 있고 뭐 금융, 화학, 제약, 반도체, 출판 등등등 이렇게 해서 한 30가지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업종은 한 30가지 종목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금융에는 뭐 금융업종은 어떻게 들어가냐? 세부 섹터로 들어가면은 뭐 은행주가 있겠고 증권사주가 있겠고 카드사, 보험사 그리고 뭐 요즘 좀 뜨고 있는 뭐 핀테크 쪽도 있겠죠. 이렇게 세부 섹터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 세부 섹터에서 뭐 금리 이슈가 있을 때는 은행주는 어떻게 움직인다? 금리 이슈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카드사나 보험사는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부분들이 다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세요. 항공사도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같이 뭐
풀서비스를 케어해주는 풀서비스를 케어해주는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뭐 LCC라 그래가지고 저렴한 그 저가 항공사들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특성이 좀 달라요. 특성이 다르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항공사에서도 세부 섹터별로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쪽으로 좀 불리하겠다, 이런 게 다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시는 거예요. 있으셔야 되시는 거고,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테마는 어떻냐? 수시로 생성되고 소멸됩니다. 앞서서 그 예시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수시로 생성되고 소멸되는 걸로 뭐 재료라고 보통 쉽게 얘기해요. 뭐 해당 종목은 재료가 없어졌네, 해당 종목은 재료가 뭐 아직도 유효하네, 그게 이제 큰 틀로는 테마라고도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 상시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시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내가 한번 공부했다고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수시로 생성되고 없어지기도 하니까 상시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항이고, 신규 산업이나 사건에서 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 심리가 많다, 뭐 성공할 것 같은 기대 심리가 많다라는 것은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뭐 세 가지 주체, 뭐 저나 회원님들,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 속해 있는 뭐 개미라고 부르죠. 개인이나 외인, 기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당 테마에 대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은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해당 테마에 속해 있는 주식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기대와 심리가 많다라는 것은 이것이 가격으로 반영될 시 우리가 원하는 큰 폭의 주가 상승이랑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기대와 심리가 모여있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기대와 심리가 모여있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지 주식시장에서는 이길 수 있으십니다. 테마의 종류는 또 어떤 게 있냐? NFT, 메타버스, 바이오시밀러, K-뉴딜 지수, 유헬스케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많아요. 정말 많은데 제가 좀 핫한 내용들 위주로 좀 뽑아왔고, 좀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기 좀 편한 것들을 뽑아왔어요. NFT가 뭐예요? 요즘 뭐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NFT 테마에 들어갔다 하면은 주가가 뻥뻥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NFT 대체불가 토큰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현 시점에서 가장 좀 또 주의해서 좀 유심히 봐야 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시밀러 뭐예요? 복제약이죠. 국내 그 제약회사가 신약 시장에서는 사실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어쨌든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시장에서는 국내 그 제약회사들도 굉장히 그 매출도 잘 내고 전망이 좋습니다. 그런 뭐 바이오시밀러 테마주들도 볼 수가 있는 거고, K-뉴딜 지수는 뭐예요? 국내 그 현 정부에서 어떻게 이쪽 사업들은 좀 키워보자 하는 테마들을 묶어가지고 있는 게 K-뉴딜 지수예요. 이 안에 뭐 게임도 있고 하지만 뭐 아무튼 좀 뭉뚱그려가지고 K-뉴딜 지수 테마도 있고, 유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 뭐 당연히 미래 산업으로 갈수록 의료 환경도 발전이 될 것이고, 원격 진료는 뭐 앞으로도 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좋은 그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유헬스케어 테마도 있고, 그리고 이건 좀 재밌는 테마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 멧돼지라든가 돼지들한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병들인데 좀 전염성이 강하다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뭐 비료업체라든가 그런 게 다 속해 있는 테마죠. 테마라는 것은 수시로 생성되고 소멸된다. 다시 정리하면 업종은 큰 틀의 변화가 적고 테마는 수시로 생성되고 소멸되는 재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6개 테마예요. 6개 테마인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뭐 M게임이나 맥스트, 대성 창투 이렇게 속해 있는 종목들이 있는 거죠. 어떤 테마인지 살피고 그 테마가 현 시점에서 유리하겠다라고 싶으시면 그 안에서 유망한 종목을 발굴해 내는 거예요. 그게 기회를 찾는 과정인 거죠. 기회를 찾는 과정이고, 다 있어요. NFT, 대체불가 토큰, 지금 뭐 메타버스, NFT 같은 경우는, NFT 테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핫해요. 굉장히 핫하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뭐 이쪽 관련된 섹터에 뭐 다리라도 손가락이라도 하나 걸쳤다 하면은 지금은
주가가 막 아주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뒤에 준비해 온 내용도 이쪽과 좀 유사한 내용인데, 아무튼 뭐 메타버스나 NFT나 뭐 바이오시밀러 이쪽 가면 뭐 셀트리온 삼형제도 있고,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테마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그걸 같이 이제 연관해서 지켜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제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테마, 그리고 그 안에 주옥 같은 종목, 어떻게 보면은 회원님들하고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좀 기다리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테마,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음 순서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테마가 뭐냐?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테마가 뭐냐? 저는 메타버스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물으실 텐데, 가상 공간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가상 공간 메타와 현실 세계 유니버스를 합한 합성어가 바로 메타버스예요. 그 아직도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하실 텐데, 가상의 공간 속에서 우리 그 현실 세계를 투영해 가지고 실질적인 현재 세상은 아닙니다만 가상 환경과 실제 세상을 좀 연결짓는 그런 유니버스, 그런 그 환경을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텐데 제가 뒤에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쉽게 와닿으실 테니까, 일단 간단하게 정의만 말씀을 드린다면, 가상 공간 메타와 현실 세계 유니버스의 합성어다라고 알면 되시는데, 여기 이미지 보시면은 저도 사실은 그 메타버스를 벌써 그 즐기고 있는,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탁구를 치고 있죠. 탁구. 이게 그 메타버스에 있는 일종의 게임인데, 실제로 좀 게임을 해보면 굉장히 좀 실제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리얼합니다. 굉장히 현실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옆에 보시면은 메타버스를 좀 형상화해 놓은 이미지, 그리고 메타버스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와 이런 이미지, 그리고 이런 게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좀 메타버스 시대로 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 그 가운데 이미지 도식화해 놓은 걸 보시면은 NFT,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체 불가 토큰이죠. NFT. 굉장히 또 이 핫하다고 했어요. 지금 굉장히 핫하고 앞으로도 핫해질 겁니다. 대체 불가 토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이 점점 활성화가 되고 커지게 될 때는 그 안에서 뭐 경제적인 가치 활동으로서 부여받는 역할을 할 게 바로 NFT죠. NFT 기술이라든가 뭐 블록체인, 뭐 지금 뭐 비트코인 그쪽으로 좀 굉장히 뜨거운 소재이기도 하죠.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부분도. 정확히는 몰라도 굉장히 그 뜨겁다,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는 건 알 텐데,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우리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이죠. 반도체 기술도 집약돼야 되고, 5G, 훨씬 더 빠른 광속 인터넷이 필요한 5G, 그리고 빅데이터, 모두 다 최근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단어들이고, 최근 들어서 더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가운데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예요. 가상공간 메타와 현실세계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지금 가장 유망받는 기술들, 지금 가장 이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망한 기술들이, 유망한 섹터들이 모두 그 가운데로 향하고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그만큼 중요해요. 개별적으로 봐도 핫한 테마들인데, 이 모든 테마가 가장 가운데 정점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가장 가운데 정점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메타버스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지를 좀 가져와 봤어요. 어떤 게 있나, 얼마나 그 현실 세계에 우리 그 현재 상황에 얼마나 좀 가까이 좀 다가와 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일단 그 BTS
BTS 아주 국위선양하고 있는 정말 그 훌륭한 그 아이돌 그룹이죠. BTS도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공연을 합니다. 물론 그 기대와 환호가 사실 굉장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메타버스라는 환경 속에서 그 가상의 공간 속에서 공연을 하고 거기서 엄청난 수익을 발생을 해내는 겁니다. BTS 또한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거 뭐죠? 가장 그 좀 친숙하신 얼굴이 보일 텐데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메타버스 환경, 가상 환경 속에 있는 동물의 숲이라는 닌텐도 게임 속에서 자신의 선거 캠프를 꾸렸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자신의 선거 캠프를 꾸렸었죠. 그리고 여기 아래 하단으로 오면은 미국의 그 유명한 래퍼라고 해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가수긴 한데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미국의 유명한 트래비스 캇이라는 유명한 래퍼라고 하는데, 이 가수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환경에서 공연을 해서 엄청난 그 부가가치와 수익을 창출해냈다고 해요. 그러면 뭐 가수, 뭐 유명인 뿐만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구찌, 다들 아시죠? 구찌 명품 의류죠. 명품 의류 업체 구찌 또한 신상품을 뭐 패션쇼에서 보통 신상품을 내고 하는데,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하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어느 한 뭐 엔터 업종, 뭐 가수들의 뭐 혹은 게임 그쪽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하는데, 그리고 상품뿐만 아니라 저희 그 뭐 유명 정치인들이 본인을 홍보할 때 본인을 PR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초기 단계인데 이게 점점 확장되고 점점 더 현실 세계 우리 가까이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게 지금 흐름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흐름이고, 그게 현재의 흐름이고, 그럼 그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냐? 일단 국내 IT 공룡 업체, 그러니까 공룡 기업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뭐 단연 카카오하고 네이버죠. 이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국내 IT 기업 중에선 가장 공룡이죠.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메타버스에 힘을 주고 있다. 메타버스에 힘을 주고 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 제페토라 그래가지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해서 굉장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어요. 네이버는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을 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고, 카카오 또한도 뭐 저희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서 메타버스에 힘을 좀 쓰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으로 생각하고 투자도 아낌없이 하고 있고,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의 역량을 굉장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큰 기업들, 국내 큰 기업들이 메타버스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사업 성장 동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국내만 그렇냐? 아닙니다. 페이스북이 어떤 기업이에요?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글로벌 시가총액 탑 10에 들어가는 엄청난 공룡 기업입니다. 공룡 기업인데 뭐 페이스북이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고 우리 국내 시총 1위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2배 이상이 되는 글로벌 공룡 기업이죠. 그 페이스북이 뭐 메타버스에 힘을 좀 쏟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사명을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그 큰 공룡 기업이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꾼대요. 사명을 바꾼대요. 메타로. 왜 바꾸겠어요? 그쪽이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쪽이 진정한 트렌드다. 그 메타버스 세상을 잡아야지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마크 저크버그가 메타로 사명을 바꾸겠다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국내 IT 공룡 기업 두 개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메타버스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페이스북마저 그 사명을 바꿔가면서 회사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메타버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고 그런 것을 뭐 우리가 쉬운 말로 메가 트렌드라고 하죠. 메가 트렌드. 큰 흐름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예전에 마차를 이동수단으로 쓰다가 내연기관 자동차로 바뀌었잖아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뭐 지금 현 시점에서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 없죠. 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지금 또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죠? 수소전기차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도 뭐 테슬라니 뭐 우리 그 현대기아차도 굉장히 좋은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고 수소차가 나오고 있지만 아무튼 뭐 롤스로이스라든가 포르쉐 같은 그런 그 스포츠카 그리고 초럭셔리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조차도 이제는 전기차 시대로 가야 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전기차 자동차로 내연기관의 시대를 좀 종료를 선언을 한 상황이죠.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게 메가 트렌드예요. 내가 그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큰 흐름이라는 것은 뭐 한두 개인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메타버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로 지금 예를 들은 건데 메타버스 세계관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올 것이고 그것은 메가 트렌드다. 엔디비아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최근에? 한 향후 20년 30년 안에는 SF 세상과 같은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했어요. 엔디비아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회사죠. 굉장히 관련이 깊은 회사고 미국 내에서도 또 미국 내 IT 업계에서는 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회사이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보다도 지금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엔디비아 그 회장이 그런 메타버스 쪽이 맞다. 그쪽으로 사업 방향을 좀 전환을 시켜야 되고 그쪽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메가 트렌드니까. 메가 트렌드이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미래 산업의 패권이 메타버스다.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기사도 많이 나와요. 미래 산업의 패권은 메타버스다. 미래 산업의 패권은 메타버스다. 춘추 전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점화가 될 것이다. 앞서서는 제가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선거 캠프로 가상 환경 속에서 선거 캠프를 뭐 꾸렸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수들이 뭐 BTS라든가 뭐 트래비스 캇이라는 뭐 미국 래퍼라든가 미국 그 유명 가수라든가 가수들의 큰 공연을 해서 뭐 수익을 얻었다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삼성은 제페토 네이버 제페토를 통해 가지고 삼성은 텔레비전을 판매합니다. 지금처럼 뭐 어디 땡땡랜드 어디 EXT 뭐 그런 뭐 큰 대형 그 가전 판매상에서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삼성은 텔레비전을 팔고 현대차는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뭐 구찌가 의류를 판매하는 거, 의류나 패션 용품들을 판매하는 거, 쇼룸으로 이용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에 삼성이라든가 현대차 텔레비전을 팔고 자동차를 판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팔고 가상으로 시승까지 해보게 해주고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MZ세대에 국한이 될까요? 아닙니다. 메타버스 세계관은 이미 모든 전 연령, 그러니까 엔비디아 사장이 말한 대로 20년, 30년 후에는 꼭 SF 세상과 같이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글로벌 공룡 기업들도 모두 다 이곳에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NFT라든가 메타버스 테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국내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들, 개별 종목들도 다 어떻게 해요? 성적이 굉장히 좋죠. 왜 그래요? 이게 메가 트렌드이니까. 그러면은 뭐 간혹가다 그 종목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뭐 메타버스나 NFT 테마를 가져왔다라고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고 뭐 장사 잘하네라고 얘기를 해요. 장사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잠깐 일시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 테마에 들어갔다라거나 그 테마를 가져왔다라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테마로 메타버스 세계관으로 들어가야만
그게 그 트렌드에 맞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예요. 뭐 메타버스와 투자해서 뭐 하이브, BTS, 뭐 삼성전자 다 올라탔다. 이게 올라탄 게 단순히 주가 잠깐 끌어올리려고 올라탄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메가 트렌드를 읽고 트렌드를 타는 거예요. 여기 그 피라미드 형태로 해가지고 뭐 도식화되어 있는데 디바이스, 콘텐츠, 플랫폼, 인프라 이거는 뭐 좀 더 깊은 영역이니까 일단 제쳐두고 딱 봐도 우리가 다 아는 대기업들입니다. 딱 봐도 다 아는 대기업이에요. 여기 뭐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뭐 엔비디아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HTC 다 미국의 그 대기업들입니다. 시총 글로벌 시총 순위에 손에 꼽는 기업들이에요. 그럼 뭐 외국 회사만 있냐? 하이브, 네이버, 뭐 SK, 삼성 국내 회사들도 다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가 트렌드, 메타버스 테마는 우리가 반드시 그 알고 공부하고 이 안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메타버스 테마 내에서 제가 처음부터 서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테마가 어떤 것이며 그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 그 종목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메타버스 알겠다. 그러면은 그 메타버스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쟁취를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C랩 종목번호 189330 C랩.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은 좀 자주 등장하네요. 엔비디아의 파트너사입니다. 이 C랩이 엔비디아의 파트너사예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C랩의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엔비디아와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GPU 뭐 반도체 그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뭐 GPU 성능을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이 상당합니다. 그 기술이 상당해가지고 그 기술을 탑재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또한 뭐 앞서서 말씀드린 모든 그 메타버스 세계관이라든가 뭐 5G가 가장 좀 뜨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죠. 데이터 센터 섹터도 데이터 센터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메가 트렌드의 핵심 코어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뭐 GPU 수요가 당연 증가하겠죠. 거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C랩의 이제 뭐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18년도 12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매년 좋아지고 개선되고 좋아지고 증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수익성이 어떻다?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모두 해마다 증가하고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어요. C랩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차트를 보셔도 여기 보시면은 이때 7월 초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한번 주가를 상당히 끌어올렸습니다. 상당히 끌어올리고 그리고 최근이죠. 최근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기 주로 이제 5만원 초반대에서 눌림목을 형성을 했습니다. 5만원 초반대에서 눌림목을 행사하고 있고 지금 거래량이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죠.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뭐 눌림목 기간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눌리고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뭐 무조건 올라간다? 아니죠. 냉정히 말해서 올라간다면 많이 올라가고 떨어진다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당히 그 주가의 바닥을 다지면서 눌림목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이제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그 핵심 테마
핵심 테마인 메타버스 테마에 속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재무제표를 살펴봤을 때 수익성이 좋은 수익성 지표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서도 지금 어때요? 눌림목 기간은 길고 거래량은 터져 나와주고 있고 주가는 현재 바닥에 있다.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어떻습니까? 수급을 보세요. 수급을. 어때요? 쌍끌이 종목이라고 하죠. 쌍끌이 매수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예. C랩 수급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기본적인 재무제표도 그렇고 차트를 보고도 그렇고 차트를 봐도 그렇고 상당히 좋았어요. 재료도 좋아요. 소재도 좋고 재료도 좋아요. 속해 있는 테마도 좋고 그리고 뭐 영업 성적도 좋고 거기에 더해서 또 뭐 어떻습니까? 어때요? 외인 수급, 기관 수급, 특히 기관 수급 보세요. 금융투자 그 뭐 매매 가장 잘하기로 소문난 기관이죠. 기관 안에서도 금융투자 수급 좋고 외인 수급 좋아요. 뭐 안타깝지만 개인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눌림목 기간이 긴데 외인과 기관이 몰래 매집해오고 있다. 근데 그 매집해오고 있는 이 종목 C랩이라는 이 종목 메타버스 테마에 들어가 있다. 메타버스 테마에 들어와 있고 수급이 좋다. 그런데 핵심이죠. 또 앞선 차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가는 지금 눌려있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지금 뭐 장이 아직 안 열렸지만 당장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분명 그래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뭐 하나 빠지는 게 하나 없어요. C랩이라는 게. 예.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탑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왔죠. 시장 상황 살펴보고 그 다음에 테마 산업 살펴보고 그리고 내려와서 개별 종목으로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 기회를 쟁취하는 방법, 제가 그 순서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C랩이라는 종목 발굴해 드렸습니다. 종목 발굴해 드렸고 보시면은 일단은 뭐 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5만원 5만원 초반대에서는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할 것 같고 그 후에 뭐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 제가 방송 시간 끝나갑니다. 이거 여기서 안내해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 국민톡방 마스터 프로핏 사단 마스터 프로핏 그리고 카이로스가 운영하는 노란톡 국민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런 C랩 종목에 대해서 매수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그리고 뭐 말씀드렸죠. 테마는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테마에 대한 공부는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뭐 단순한 주식시장의 뭐 교육 자료라든가 그리고 신규 테마, 사라지는 테마,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같이 알고 주식시장에서 같이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이죠. 이거는 실전이죠.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 말고 실전에서 대응을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여기 노란톡, 국민톡, 마스터 프로핏 그리고 카이로스 노란톡, 국민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뭐 비용 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천천히 살펴보시고 좋은 자료 얻어가서 실전 매매에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 뭐 지금까지 우리 마스터 프로핏 사단의 카이로스 전문가님이 메타버스대에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스터 프로핏 바로 저희 천유재 대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크게 지금 시세가 나왔던 종목은 덱스터죠. 덱스터.
덱스터인데 뭐 덱스터는 많이 요즘 상당히 핫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많이들 잘 아실 거예요. 뭐 우리가 단순하게 봐도 10월 초부터 시작된 상승이 30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300% 정도의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 이제 와서 이 덱스터를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덱스터 같은 종목들 이미 지금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조금 따라가기에는 위험하다,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3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뭐 최근 5거래 기준으로 뭐 덱스터 있고 또 맥스트도 상당히 시세가 좋았죠. 맥스트 있고 이노뎁 있고 그리고 다날 MP 다날 있죠. MP 있고 다날 있고 모든 종목들이 지금 시세가 상당히 뭐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이 메타버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더 크게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내 증시 상황이나 그리고 이 개별 종목들의 지금 현재까지 상승세를 봤을 때 조금 조정 기간을 기다려 보셔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쉽게 접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접근하시는 방법. 제가 지금 오늘 언급드렸던 종목이 보면은 몇 개 종목 안 되죠.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는 종목 위주로 제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는 종목 위주로 제가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을 내가 한번 조금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상당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써드릴게요. 덱스터 있고 자, 메모 하시려면 메모하십시오. 맥스트 있고 이노뎁 있고 MP 다날 자 이렇게 강한 5개 종목 그 5개 종목 이 5개 종목의 특징이 현재 급등 상태이죠. 급등 상태인데 국내 증시가 이제 조정 구간이죠. 국내 증시는 이제 조정 구간이고 다음 주 내가 메타버스 테마를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그 이동평균선은 잘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이동평균선의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공략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다날 이 종목으로 보자면은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 이 파란 선이 5일선이거든요. 파란 선이 5일선인데 파란 선과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 선과 이 빨간 선이 11선이에요. 이 사이 공간에 주가가 왔을 때 이 정도의 캔들이 떨어졌을 때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면은 상당히 쉽게 공략을 해보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종목으로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날 말고 뭐 가장 뜨거운 덱스터 같은 종목들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5일선과 이 11선의 중간 가격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35,000원 정도 되겠죠. 35,000원 정도 되죠. 35,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상당히 매집을 많이 해놓은 종목이에요. 많이 해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5일선과 11선 사이까지 조정이 올 때 기관 수급이 이탈이 없다면은 망설임 없이 들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망설임 없이 매수하셔도 되시는 거고 좀 뭐 내가 혼자 대응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하단에 지금 안내되고 있는 노란톡 국민톡 메신저 들어오시는 법 확인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은 또 덱스터, 맥스트, 이노뎁, 뭐 MP, 다날 다 같이 우리가 같이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